자, 이번에는 8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둥에서 주근의 자굴과 콘크리트가 수평으로 터져 나가는 것을 구속하는 철근은, 우선 이걸 보겠습니다. 굽힘 철근과 늑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에 들어가는 철근이죠. 이거는 보니까 일단은 정답이 아니고, 띠철근과 수직 철근은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죠. 수직 철근은 세로 철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종방향 철근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축방향 철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사각 기둥을 그려보면은 사각형의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철근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 이건 뭐죠? 주철근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주철근이다. 줄여서 주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근, 이게 뭐죠? 띠철근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대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하면은 HOP, 후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전단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일종의 균열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배치하는 이 철근은 띠철근이죠. 띠철근. 이게 만약에 원형의 기둥이라면 이 주변에 들어가는 것은 뭐 들어가죠? 나선철근에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서 나선철근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다면 나선철근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주근의 자굴이라는 이야기는 이 주철근이 이렇게 휘어지는, 한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자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크리트가 수평으로 밀린다든가 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속하는 철근, 또는 방지하는 철근, 또는 보강하는 철근은 뭐다?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죠. 기둥의 전단력에 저항하여 자굴 현상을 방지하는 철근은 뭐죠? 띠철근. 원형 기둥이라면 뭐죠? 나선철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형 철근의 기둥에서 나선 철근의 역할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자, 사각 기둥에서는 띠철근이 들어갔고 원형 기둥에서는 나선 철근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근의 자굴 방지 맞는 말이죠. 콘크리트가 수평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구속한다 맞는 말이죠. 수평에 의한 전단을 보강한다 맞는 이야기죠. 기둥의 힘응력을 보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근입니다. 주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려보면은 이런 기둥이 있는데,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기둥이 이런 방향으로 휘어지는 응력을 힘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힘응력에서 휘어지는 현상을 자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근본적으로 이 기둥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이 응력을 힘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힘응력을 받아주는 것은 이 주근이 받아줍니다. 주근이 받아준다. 물론 이제 이게 자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자굴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것은 띠철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 기둥의 힘응력 보강. 이 힘응력 보강은 주철근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선철근이나 띠철근이 일부 부담을 하기는 합니다만, 가장 먼 것은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 원형 띠철근과 둘러싸인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요거는 뭡니까? 이제 설계와 관련된 어떤 기준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4개 이상으로 한다.
요거 제가 본문 강좌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4인장 균열에 대한 보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인장 균열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단 균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또는 보가 있다면은 자, 이 보에 모멘트 그림을 그리면은 모멘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단력을 그리면은 전단력의 크기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모멘트 크기는 이 보의 중앙에서 모멘트 크기가 가장 크고 이 전단력은 보의 담보로 갈수록 전단력이 커진다. 그래서 모멘트가 커지면은 이 보 하단에 굽힘, 힘에 의한 인장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힘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힘응력을 분담하는 철근은 뭐다? 주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된다. 자, 여기서는 주근이죠. 주근이 배근이 된다. 그 다음에 전단력이 큰 이 담부에는 어떻게 한다? 굽힘 철근을 배근하거나 스트럽. 자, 그래서 굽힘 철근을 배근하거나 늦근 스트랍, STIRRUP입니다. 스트랍. 이런 걸 배근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전단력이 커지면은 여기서 이러한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4인장 균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인장 균열이다. 또는 전단 균열이다. 자, 그러면은 4인장 균열에 대한 보강과 가장 관계가 깊은 철근은 뭐죠? 늦근 또는 굽힘 철근, 절곡 철근. 그렇죠? 자, 여기서 늦근이 나와 있네요. 압축 철근은 뭡니까? 보에서 압축을 받는 곳이 배근하는 철근이고 인장 철근은 요 주철근이 인장 철근입니다. 인장력을 받는 철근으로 해서 주철근이 인장 철근이고 배력근은 뭔가 하면은 이런 슬래브가 있으면은 주철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주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배력 철근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철근에서 다 받아주는데 콘크리트 내부에 생기는 각종 응력들을 힘을 분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배력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늦근. 자, 요 내용은 출제가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별표 100개입니다. 별표 100개. 자, 89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의 담보에 늦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자,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담보에는 뭡니까? 전단력이 커지죠. 자, 요 위에 있는 것은 모멘트 분포도고, 요거는 전단력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로 갈수록 전단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늦근 배치를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는 그림은 전단력의 크기를 그리는 겁니다. 전단력에서 4인장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의 중앙이라면 전단력의 크기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이것을 마이너스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라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서 단순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단순보라는 두 곳에서 받치는 경우 하나는 힌지 지점이고 하나는 롤라 지점인데 여기에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균열을 우리는 4인장 균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인장 균열. 자, 이 4인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스트럽 늦근이라고 이야기하죠. 늦근 배치를 하는데 이 중간에는 늦근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자, 이 담부에만 늦근을 많이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늦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축 철근이 있는 경우에는 늦근을 넣는데 통상 단순보에서는 이 가장자리 담부에만 늦근을 넣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 보의 전단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4인장 균열은 전단 균열이라고 얘기했죠. 전단 균열. 그래서 전단 응력에서 발생하는 균열인데 이 전단 응력에 대항하는 것을
전단 저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단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철근 콘크리트 볼을 타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어붙기를 할 때 그 위치로서 옳은 것은, 자, 우선 정답을 보겠습니다. 스팬의 2분의 1 지점. 이어붙기,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이어붙기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원래, 여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여기 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보나 슬래브는 타설할 때 당일날 이거 모든 걸 타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보가 아주 길다든가 아니면은 뭐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다 보면은 작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는 작업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업을 중단할 경우 어디에서 중단할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중단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끝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앙부에서 중단하고, 자, 여기까지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완료하고, 여기는 다음날 할 준비를 하고 작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부에서 중단을 한다. 이 스팬이란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 스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팬 또는 지간 또는 간사이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중앙부에서 타설을 중단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여기 이제 동바리가 이렇게 이제 받쳐져 있습니다. 겹지 동바리가 받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단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전단력도는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중앙 지점이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요거는 그 다음날 한다. 이어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에서 이어붙기, 시공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단력이 가장 작은 중앙에서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런 곳에다 이어붙기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단력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구조역학적으로. 자, 9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속보 A 지점의 철근 배근으로 알맞는 것은, 이 내용도 사실은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이론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긴 시간 설명드렸으니까, 자, 혹시 궁금하시면 그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연속보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벽체가 있고 볼을 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 하나, 둘, 또 이렇게 벽체가 가네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보이거나 슬래브인데, 자, 요것이 어떤 구조물인가 하면은 연속보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건 그래프입니다. 모멘트 분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볼을 조금 더 제가 크게 그릴게요. 자, 이것이 볼하면은 이런 모멘트 분포를 갖기 때문에, 자, 이것이 모멘트가 크죠. 모멘트 맥시멈. 이것도 모멘트가 크고 이것도 모멘트가 큰데, 이때 요 모멘트는 뭔가 하면은 정의 모멘트고, 여기도 모멘트가 걸립니다. 요거는 부의 모멘트입니다. 부 모멘트, 정 모멘트. 그래서 모멘트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요.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다가 우리는 철근을 배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철근을 배근한다면은, 여기 하단에 철근을 배근하고, 여기 하단에 철근을 배근하고, 여기 하단에 철근을 배근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기둥이 있는 부분에서는 상부에 이렇게 철근이 또 배근이 됩니다. 주철근이 배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였죠? A 지점이죠. 그래서 요 A 지점에 배근 단면들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실제로 주철근 배근들은 요런데 사실은 여기다가 요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에 철근을 많이 배치하고,
여기에는 철근을 조금 적게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 봤을 때 이 보의 단면들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3개를 배치하고 밑에 2개를 배치하죠. 위에는 좀 많이 배치하고 밑에는 조금 적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철근은 요 위에 것이 주철근이 됩니다. 위에 것이 주철근이 된다. 그래서 A 지점에서는 이런 단면을 갖는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려 놓았는데, 자, 만약에 다음 문제는 이 B 지점의 단면들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요 B 지점에는 어떻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다 철근을 조금씩 넣습니다. 어떤 조립의 필요상.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부가 주철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근을 많이 넣고 이 상부에 철근을 좀 적게 넣습니다. 그래서 자, 반대 그림이죠. 밑에 3개, 위에 적게. 밑에는 좀 많이 배치하고 위에는 적게 배치하는 요 단면. 요거는 B 지점의 단면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 보인 경우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캔틸레버 보인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캔틸레버 보의 단면도 찾으라 그러면 요겁니다. 만약에 캔틸레버 보라면은 이런 그림이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벽체가 있고 단순하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벽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보는 뭔가 하면은 캔틸레버 봅니다. 캔틸레버. 요런 그림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정답은 요겁니다. 요거.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순보는 뭔가 하면은, 자, 이번에 단순보는 요런 벽체가 있고 요런 벽체가 있으면은 단순하게 보가 요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의 단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게 정답입니다. 밑에 철근 3개가 들어가는 거. 자,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요 그림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92번 문제 아주 재밌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플랫 슬래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